1962년 10월 한국 최고의 남녀 배우가 나란히 수갑을 찼습니다. 간통죄. 여튼인 최초의 구속이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풋째 아이를 낳은 지 열흘 큰 유부남 최무룡, 여자는 24세 김지미. 그런데 수갑을 찬 두 사람의 사진이 언론에 실렸을 때 두 사람엔 늙고 있었습니다. 외신은 이 사건을 사랑한 죄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가 내 유치장 생활 끝에 김지미는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남편도 아닌 남자의 위자료와 채무를 합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신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수갑을 차고도 웃었을까요? 왜 남편을 위해 자기 집을 팔았을까요? 그리고 6년 뒤 이혼하면서도 왜 또다시 위자료를 대신 냈을까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 왜 그 남자의 장례식을 주관한 것도 그녀였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1958년 18살의 결혼식에서 시작합니다. 1958년 9월 11일 18살에 김지미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은 10여 살 연상의 영화감독 홍성기.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김지미는 촬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촬영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지미는 원래 외교관을 꿈꾸던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산 뷰익 자동차를 몰았고 집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으며 큰오빠와 큰언니는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소녀가 검정 고무신 씨는 감독의 눈에 띄어 영화판에 들어왔고 그 영화판이 데려간 곳은 홍성기의 곁이었습니다. 홍성기와 김지미, 감독과 배우, 그리고 부부. 찍는 영화마다 관객이 몰려 충무로에서는 이 둘을 흥행공식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1961년 두 사람 앞에 거대한 벽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같은 작품 춘향전을 두고 신상옥 최은희 부부와 정면으로 맞붙은 것입니다. 피 묻은 대결이라 불린 이 승부에서 신상옥 감독은 원판, 필름 공급을 차단하는 것까지 불사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신상옥의 성춘향은 38만 관객을 동원했지만 홍성기의 춘향전은 참패했습니다. 선민영화사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홍성기의 시대는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그 후 홍성기는 외도를 시작했고 1962년 두 사락된 이혼에 합의합니다. 이혼 당시 홍성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존버리를 하는 지게꾼의 신세가 부럽다. 김지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맞을 소나기다. 어린 딸은 홍성기에게 남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이혼하면 아이가 아버지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홍성기는 이후 재혼했지만 1986년 쓰러져 15년간 병상에 누웠고 20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숨진 날 EBS에서는 바로 30분 뒤 그의 춘향전이 방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춘향전의 패배 이후 김지미는 한양영화공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국 최고의 남자 배우였습니다. 1962년 김수용 감독의 한홍 합작영화 손오공 촬영을 위해 김지미는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그 영화에 함께 출연한 배우가 최무룡이었습니다. 최무룡은 김지미가 갓데뷔이었던 시절부터 각별히 예번이었다고 합니다. 충무로에서 겹치기 출연이 잦았던 두 사람의 수많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며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의 시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훗날 김지미는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속상한 얘기 털어놓다 정이 들었는데 이게 빵 하고 터져버리더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수습해야 하니까 안 살 수가 없게 캐닌 거다. 같은 시대를 함께한 배우 윤양아 씨는 당시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 사람이 때를 진 건 맞다. 하지만 정말 진실 위인 사랑을 발견한 눈치였다. 그러나 최무룡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배우 강효실. 슬아의 세 딸과 곧 태어날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성일 씨는 훗날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최무룡은 품성이 좋은 사람이었다. 김지민은 내심 남자다운 남자를 원턴던 것 같다. 한편 홍성기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홍성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게꾼의 신세가 부럽다. 김지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맞을 소나기라고 말한 여자에게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 무렵 최무룡의 아내 강효실은 깸째 아이를 낳은 지 열흘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962년 10월 강효실이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들 최민수를 낳은 지 겨우 열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최무룡과 김지민은 함께 구속돼서 일주일간 유치장에 수가졌었습니다. 여톤인이 간통으로 구속장.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행 과정에서 찍힌 사진 속 두 사람 펜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나란히 서서 땜고 있었습니다. 외신은 이 사건을 사랑한 연라고 보도했습니다. 영화인협회는 두 사람에게 1년가 내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충무로는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출연 계약을 맺어 제작 대기 중인 영화만 12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만 활동을 정지해도 충무로가 휘청거릴 만큼 두 사람의 지분은 컸습니다. 한국영화 제작자협회는 출연 정지에 반발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사건은 김지미가 자신이 살던 집을 처분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무룡이 강효실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와 채무를 합해 300만 원이 넘는 돈. 당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영정인 당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영정인 영정있는 1960년대 이혼 위자료는 남자가 내는 것이 관제였습니다. 여성이 위자료를 대신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효실이 그 돈을 받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출산 열흘 만에 남편을 빼앗기고 위자료를 받았을 때 무째 아이는 아직 100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혼한 여성에게 아이의 양육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효실은 남편도 아이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겨운에서 잃게도 거시집 한 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수갑을 차고도 웃었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그 6년간 김지미가 치른 대가는 300만 원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1963년 최무룡과 김지미는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정릉 끄트머리의 넓은 집에서 두 사람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지미는 1년에 30편 이상의 영화를 찍는 충무로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많을 때는 34편까지 겹치기 출연을 하며 촬영장과 촬영장 사이를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고 광고 출연도 고사했습니다. 내 이름엔 영화가 만들어준 것 함부로 팔 수 없다.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던 그녀가 남편의 영화에는 사재를 아끼느시 쏟았습니다. 1965년 최무룡은 피어린 9월산으로 감독에 입봉했습니다. 이후 한마는 서기 엄마, 나운규의 일생, 제3지대 등 15편의 영화를 연출하거나 제작했지만 대부분은 흥행에 실패해 쓴잔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15편이나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김지미의 도움에 힘입은 덕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후 태어난 아들이 돌이 지날 무렵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배우 윤양아 씨에 따르면 최무룡을 위해 뜨겁게 끓인 곰탕을 아이가 베개를 딛고 올라가 건드리면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지미는 촬영장에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2년 뒤인 1968년 딸 최영숙이 태어났습니다. 아명은 밍크. 아들을 잃은 뒤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한편 김지미는 최무룡의 전처 강요실 소생인 최민수를 몇 년간 직접 돌보기도 했습니다. 강요실은 아이들을 직접 키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 최민수가 어머니 강요실의 얼굴을 처음 기억하게 깸는 것은 고등학팀 2학년 때였습니다. 집을 팔아 사랑을 시작한 여자에게 돌아온 것은 15편의 실패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무룡에게는 영화 실패보다 더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최무룡은 밤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행방을 수소문한 김지미는 남편이 밤새 마작을 한 뒤 아침 일찍 세종로 국광극장 앞 다방에 커피를 마시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미는 젖먹이 밍크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방에 아침 일찍부터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밤새워 마작을 한 최무룡과 그 일행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다방에 들어왔습니다. 김지미가 외쳤습니다. 밍크 아버지, 이러면 안 차뇨.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텟을 때렸습니다. 최무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몸 상해. 밍크 엄마, 진정하라고. 신성일 씨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최무룡은 품성이 좋은 사람이었다. 망신을 준 아내의 건강을 먼저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지미는 내심 남자다운 남자를 원던 것 같다. 김지미가 실망한 것은 마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그 약함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강효실은 연극 무대 위에서만 살아 있었습니다. 훗날 강효실은 이렇게 썼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삶보다 죽음의 길을 더 많이 생각했다. 15년 동안 죽음의 길을 더 많이 생각했다. 15년 동안 죽음의 길을 더 많이 생각했다. 무대에 서 있는 한순간만 빼곤 죽어 있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당할 것이다. 남편과 아이들을 잃었을 때 난 나도 잃어버렸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건 연극뿐이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집을 팔아 사랑을 시작한 여자에게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밍크가 돌이 될 무렵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엔 결국 어떻게 끝을 맺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 유명한 말은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1969년 6월 10일 두 사랏된 이혼했습니다. 최무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파탄이 가서가 아니라 지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부채의 부담을 더 이상 김지미에게 지워서는 톱스타로서의 안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가 밝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배우 윤양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혼 위자료를 전부 부담한 것은 김지미였습니다. 6년 전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팔았던 여자가 이번에는 사랑을 끝내기 위해 다시 돈을 냈습니다. 이혼 후에도 두 사랏은 여러 영화에서 부부나 연인으로 출연했습니다. 1971년 동창생, 1972년 결혼반지, 1973년 명동을 떠나면서 스크린 속에서만 두 사라진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한편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강효실은 이렇게 썼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던 중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증오와 저주가 사랑과 동정으로 바뀌었다. 강효실은 1996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혼 후 최무룡은 재혼하여 아이를 더 낳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했고 만년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11월 11일 밤 9시 40분 최무룡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1세였습니다. 최무룡의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태위원장은 당시 한국영화인화소회 이사장이었던 김지미였습니다. 이혼한 지 30년이 지난 뒤 그 여자가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김지미는 장독식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식구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직인 최민수와 영숙이가 남매처럼 자주 왕래합니다. 고인의 일남사녀 모두 저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고인의 일남사녀, 고인의 일남사녀, 고인의 일남사녀, 고인의 일남사녀, 고인의 일남사녀. 3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5아이. 그 아이들이 부르는 엄마는 김지미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무룡과 강효실의 아들 최민수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어머니라고 부른다. 어머니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독식 날, 최민수 씨는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으며 최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전에는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생전에는 제대로 안아보지를 비로소 유골함으로 남아 안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003년 김지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 어린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다 살아시는데 남자는 별거 아니더라. 남자는 다 어린애고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더라. 잠시 침묵한 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자녀를 낳아 길렀던 최무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1962년 집을 팔아 사랑을 시작했던 여자. 1969년 또다시 위자료를 내며 사랑을 끝냈던 여자. 1999년 그 남자의 장도식을 지켜주었던 여자. 그 여자에게 돈으로 살 수도 끝낼 수도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지미 선생님, 그 시절의 모습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시대를 함께 보낸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셨으면, 혹은 그 시대를 모르는 자녀분이나 손주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